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함을 전해준 이번 브렌트포드전이었죠. 손흥민이 골을 터뜨려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골이 없어도 압도적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될 정도로 경기력,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 충분히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에서는 바로 이 경기 손흥민에 대한 현지 평가와 현지 팬들의 반응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에는 토트넘의 공격이 주로 왼쪽에서 전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의 공간이 열리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에게 마무리의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존슨이 비록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존슨의 마무리가 참 아쉽긴 했습니다. 사실 득점을 기록한 장면이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더 쉬운 장면들에서 많은 기회를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이었죠.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한 장면, 존슨이 득점을 기록한 장면, 손흥민의 패스도 물론 좋았지만 이 장면만큼은 존슨의 마무리가 정말 괜찮았던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다였습니다. 지난 코벤트리전까지 해서 두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마무리 단계에서의 침착함을 반드시 가다듬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겠죠. 야, 진짜 너를 어떻게 하니? 참. 지난 시즌부터 도대체 몇 개를 해먹는 건지, 그래도 이번 리그 득점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마무리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위기의 남자, 바로 제임스 매디슨이었는데요. 최근 연이은 대표팀 낙마와 현지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매디슨. 매디슨의 이날 경기는 경기에 나서는 태도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절박함이 묻어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매디슨은 이날 88분을 뛰면서 한 개의 득점을 기록.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치상으로는 한 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했지만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미스를 수차례 만들어냈다는 점이었는데요. 거기다가 탈압박에 이은 공격 전개. 좋았어. 솔랑케 리그 첫 득점의 시작 역시 매디슨의 적극적인 압박으로 인한 볼 탈취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매 경기 이런 모습 헌신적으로 뛰면서 압박의 선봉장에 서는데, 오늘 역시도 손흥민의 전방 스프린트는 상대의 롱킥을 유도하게 만들면서 수차례 소유권을 뺏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경기 시작 23초 만에 음보에모에게 발리슛 실점? 원도골이라고 봐야겠죠. 이 뼈아픈 실점 이후 8분 만에 동점골을 얻게 되면서 토트넘 역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디슨의 득점, 손흥민의 이번 시즌 리그 이후 어시스트이자 3대1의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던 쐐기골, 이 득점으로 인해서 그간의 소름을 어느 정도는 씻어낼 수 있었던 매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에 대한 상당수의 지분, 바로 손흥민에게 있기도 합니다. 후반 60분 상황에서 손흥민의 절묘한 패스를 받아서 완벽한 찬스를 맞이했던 존슨이 그만 똥볼, 아니 소녀 슛으로 기회를 해먹으면서 한 골차 리드를 지키던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맹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체로 들어온 비수마의 커트,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전방으로 질주하던 손흥민의 연결한 로메로의 패스, 그리고 볼을 잡은 손흥민은 침착하게 한 명의 수비수의 발을 피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매디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맞이한 매디슨의 1대1 찬스에서 이렇게 손흥민이 만들어준 완벽한 찬스에서 매디슨은 골을 기록하죠. 경기 전에 비수마 매디슨이 뭔가 해줄 거라고 했었는데 딱 원했던 장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죠. 이 득점으로 매디슨은 후스코드닷컴이 부여하는 평점에서는 최고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기록한 2개의 어시스트, 이 어시스트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어시스트 부문 공동 18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손흥민은 총 6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앨런 시어러, 가레스 베일과 함께 공동 18위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역대 2위인데 1위 67개와 3개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 시즌에 토트넘 역대 1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현지 팬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골 장면이 정말 멋졌어. 비수마의 태클, 로메로의 패스, 소니와 메디슨의 질주, 그리고 마무리. 우리가 기다렸던 장면이야. 좋은 경기였지만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소니는 우리의 베스트 피니셔야 아니야? 그런데 그는 슈팅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소니가 많은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든 많은 기회를 팀메이트들에게 만들어주고 있어. 소니만 골을 넣는 팀이 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우리는 실제로 점유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보다
때보다 5대5에 가까워지면 더 잘 플레이했어.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지. 맨시티와 브렌트포드 2대1, 우리는 3대1. 그렇다면 소니가 상대에게 달려드는 압박은 대단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해질 정도야. 브레넌이 오늘 경기에서 골 말고 한 게 뭐가 있지? 평소에는 골을 넣지도 못하는데 오늘은 단지 골이 하나 들어갔을 뿐이야. 그의 요점은 뭐지? 멍청한 스퍼스 팬들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 소니가 아무리 형편없이 플레이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없이 골이나 어시스트를 올릴 수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저 희생양이 필요할 뿐 소니는 대단했어. 평소와 같은 슈팅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패스는 완벽했다고. NG 선택은 미친 짓이었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온 남자를 확정적인 상황에서 계속 그라운드에 남기는 이유가 뭐지? 그 불쌍한 친구에겐 휴식이 필요해. 나도 스퍼스의 팬이지만 정말 역겨워. 소니는 다른 선수들을 위해 엄청난 기회들을 제공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골을 넣지 못하면 폼이 안 좋다고 말하지. 그가 본다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 네, 일부 댓글을 보면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은 장면에 대해 비판하면서 겁쟁이라고 좀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들 역시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 어딜 가나 그런 이들은 있기 마련이죠. 네, 손흥민은 이번 경기 2개의 도움 외에도 7개의 기회 창출, 특히 2번의 빅찬스 메이드가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돌린 것이 아님에도 8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골이 없음에도 리그 3호 선정, 공식 MOM이 된 이유가 있는 경기력이죠. 손흥민은 품업 기준 평점 9점,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고, 소파스코어 역시 8.7점을 부여하면서 최고의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에게 8점, 메디슨에게는 10점을 부여했네요. 좀 애매한 건 비카리오가 몇몇 불안한 볼처리가 있었지만 팀을 구해낸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가 2차례나 있었음에도 6점으로 팀 내 최저 평점을 줬는데 조금은 좀 갸우뚱한 평점이죠. 이어서 스카이 스포츠 역시 손흥민에게 유일한 8점의 평점을 부여하면서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최고의 활약,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팀을 구해낸 손흥민. 더불어 브레넌 존슨과 메디슨의 골을 도우면서 최근 많은 비판을 받아온 이 두 선수까지 구해낸 우리 손흥민인데요. 다음 경기 손흥민의 골, 맨유전에서 골, 파이팅. 자, 잠깐,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손흥민이 구해낸 진정한 위기의 남자는 바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겠죠. 노골적으로 미디어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지어 경질까지 거론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엔지 감독. 이번 경기 공식 MOM 손흥민이 살려낸 진정한 위기의 남자 1위는 바로 엔지 감독이었네요.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다가오는 유럽 대항전 3연승 가야죠. 아니, 그걸로도 안 됩니다. 맨유, 브라이튼 모두 진짜 격침시켜야죠. 리그 일정 모두 순항하는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이 될 수 있도록 저 고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와 0대0 무승부가 됐다는 건 더 기분 좋은 소식이겠죠? 지금까지 흰손고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